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뇌가 썩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TV에서는 연일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젊은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합니다. 뇌 발달이 저하된다, 기억력이 감퇴한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모든 연령대에 해당될까요? 놀랍게도 70대 이상 노인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오히려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인지저하를 막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40년 넘게 현장에서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은 노년층에게 독이 아닌 약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치매 위험을 33% 낮추는 검증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TV나 뉴스에서 스마트폰 중독, 디지털 치매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억력이 감퇴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두뇌 활동이 둔해진다, 이런 경고들 무섭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과연 70대 이상 노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 아산병원, 미국 국립보건원 등에서 발표한 연구들을 보면 노인에게 스마트폰은 독이 아니라 오히려 뇌 건강을 지켜주는 약에 가깝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주 5회 이상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단기 기억력, 언어 이해력, 시공간 능력 등 인지 기능이 평균 21%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SNS나 영상통화 같은 스마트폰 활용이 노인의 고립감과 우울증을 낮춰주고 그 결과로 뇌의 전두엽과 해마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젊은 세대에겐 과잉 자극이 문제지만 노년층에겐 적절한 자극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극을 스마트폰이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노인은 디지털에 약하다는 고정관념,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스마트폰은 70대 이후 뇌 건강을 지켜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70대 이상 노인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5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40년 넘게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이 내용은 실제 임상 경험과 연구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검색하고 탐색하는 그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찾고 검색하는 단순한 행동이 뇌에는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이 날씨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읽거나 요리법을 찾아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학습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은 뇌의 인지적 도전을 제공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단기 기억력 테스트에서 17%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양파즙 효능을 찾아보다가 거기서 또 다른 건강 정보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건강 정보도 알려주곤 한답니다. 75세 김씨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2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스마트폰 사용 후 최근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 시청이 아닌 능동적 탐색입니다. TV를 그냥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관심사를 검색하는 행동이 뇌를 훨씬 더 자극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안정되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노년기 우울증과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해마 위축을 가속화합니다. 쉽게 말해 외로움이 치매를 촉진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결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SNS와 영상통화 앱을 통해 멀리 사는 자녀, 손주들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살아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국제 전화로 겨우 목소리만 들었는데 요즘은 매일 페이스타임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손주가 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정말 행복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영상통화를 하는 노인은 우울증 지수가 38% 낮았고 면역 기능을 나타내는 NK세포 활성도도 15%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스마트폰이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디지털 연결을 통해 고립감을 줄인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SNS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고 사진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능동적 활동이 뇌를 더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세 번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스마트폰의 또 다른 강점은 기록입니다.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이를 다시 보는 행위는 놀라운 기억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면서 꽃, 나무, 하늘 사진을 찍어요. 저녁에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산책한 코스를 머릿속으로 되돌아보죠. 의사 선생님이 이게 기억력에 좋다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77세 이씨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이런 디지털 해상 요법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진을 찍고 나중에 다시 보는 행위는 자서전적 기억을 자극합니다. 이는 해마와 함께 기억을 관장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사진이나 과거 여행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종종 보는 것은 치매 환자의 해상 요법으로도 활용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사진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기억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어디 갔었지? 이 사진 찍을 때 날씨가 어땠지? 이런 질문들이 뇌를 더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네 번째, 두뇌 훈련을 시켜줍니다. 퍼즐 게임이나 뉴스 앱이 머리를 깨워줍니다. 스마트폰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두뇌 훈련용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도쿠 게임이에요. 30분 정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중급 레벨도 풀 수 있게 됐어요. 80세 박 씨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두뇌 훈련 앱을 사용한 지 1년 만에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두뇌 훈련 앱들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어 맞추기, 숫자 퍼즐, 기억력 게임 등은 다음과 같은 인지 영역을 자극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두뇌 훈련 앱을 사용한 노인들은 3개월 후 작업 기억력 테스트에서 27%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뉴스 앱을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하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은 언어 영역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침마다 뉴스 앱으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읽어요. 그날 자식들이나 이웃과 만나면 이야깃거리가 생기니 대화도 더 활발해지고 뇌도 자극되고 일석이조죠. 중요한 것은 게임이나 뉴스 앱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게임 점수를 기록하고 뉴스에 대해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뇌에 더 큰 자극을 줍니다. 5번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생깁니다. 노인 건강에 있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뇌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람, 캘린더, 리마인더 기능은 노인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7시 기상 알람, 9시 약 먹는 알람, 12시 점심 알람. 모두 스마트폰에 맞춰놨어요. 전에는 약 먹는 것도 자주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거의 빠뜨리지 않게 됐죠. 76세 정씨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알람과 건강 앱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약 복용 관리 앱은 복잡한 약 스케줄을 가진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약 복용 알림 앱을 사용하는 노인은 약 복용 준수율이 42%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걷기 앱, 식단 관리 앱 등을 활용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보기 앱으로 매일 걸음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활동량이 26%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은 손자가 알려준 걷기 앱으로 매일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해요. 어제는 8,500보를 걸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걸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일종의 게임처럼 재미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약 복용, 운동, 식사 관리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은 이러한 생활 관리를 도와주는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노인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노인들이 뇌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1~2시간 목적 있는 사용을 하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게 좋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이 그렇듯 스마트폰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분들은 하루 1~2시간 정도의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2시간 내내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는 것보다 30분 동안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30분 동안은 주요 뉴스를 찾아 읽고 날씨를 확인하세요. 점심 식사 후 30분은 쉬어가며 두뇌 훈련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동안은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SNS 활동도 한번 해보세요. 잠자기 전 1시간은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2번째, 정보 탐색, 교류, 기록 중심의 앱을 활용하세요. 모든 앱이 뇌 건강에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뇌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앱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보 탐색 앱에는 뉴스, 검색,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찾아보세요.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2. 사회적 교류 앱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영상통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적어도 한 명과는 메시지나 통화로 소통하세요. 사회적 연결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3. 기록 어플은 사진, 메모, 캘린더, 건강 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을 기록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앱은 기억력과 생활 패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씨 할아버지는 카카오톡으로 오래된 친구들과 대화방을 만들어 매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역사 강의를 찾아보시고 매일 만보기 앱으로 걸음수를 체크하시죠. 이런 균형 잡힌 사용이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3번째, 무의미한 영상 시청보다는 직접 해보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 즉 수동적인 사용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뉴스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기만 하면 뇌에는 별다른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뇌를 제대로 자극하려면 직접 생각하고 움직이고 표현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난 뒤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기. 뉴스를 읽고 가족이나 친구와 그 이야기 나눠보기. 기억에 남는 내용을 간단히 글로 써보기. 사진을 찍고 짧은 글을 써서 자녀나 지인에게 보내보기. 79세 김 할머니는 매주 요리 영상을 보고 실제로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 자녀들에게 보내고 다음에 더 잘 만들기 위한 메모도 남기시죠. 이런 능동적 활동이 뇌를 전방위적으로 자극한답니다. 스마트폰으로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하고 표현해 보세요. 그게 바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김영순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셨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점점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께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으셨지만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 배우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손주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줬죠. 한 달 정도 지나니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게 됐어요. 놀랍게도 3개월 후 김 할머니는 유튜브를 통해 요가 영상을 보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노인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쳐주는 소모임까지 만들었죠. 요가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게 됐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없인 못 살아요. 1년 후 김영순 할머니는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우울증 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기를 넘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좋은 도구가 그렇듯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스마트폰 사용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사용은 수면과 눈 건강에 해로워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정말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블루라이트로 인한 수면 장애, 목 통증, 눈의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경우 하루 한두 시간 정도의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 1시간은 블루라이트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건강 정보를 찾는 것은 좋지만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에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가 많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유튜브에서 본 민간요법만 믿고 중요한 약물 치료를 중단했다가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있었어요. 건강 정보는 항상 의사와 상담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사기를 조심하세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싱, 스미싱 등의 위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무료 건강검진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어플은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디지털 보안 수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스마트폰이 70대 이상 노인의 인지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젊은이에게는 중독의 위험이지만 노인에게는 뇌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게 스마트폰은 뇌를 자극하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효과적으로 쓰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 한두 시간 목적 있게 사용하기.
둘째, 정보를 찾고 사람과 소통하고 일상 기록하기. 셋째, 그냥 보기만 말고 직접 해보는 활동으로 활용하기. 그리고 과하게 사용하지 않기, 출처 없는 건강 정보 조심하기, 낯선 링크 클릭하지 않기도 꼭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은 맹목적으로 배척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70대 이상 노인의 뇌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늦은 나이에도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